공사가 비정규직 근로자 10,000명 가운데 3,00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7,000명도 자회사 소속의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대 목동병원에서 사망한 신생아 혈액에서 검출된 세균이 수액 주사제에서도 똑같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생아들이 오염된 주사제를 통해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묵비권, 관리인은 진술 번복으로 제천 화재 원인을 수사하는 경찰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건물주와 관리인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주도한 리병철과 김정식을 추가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미국은 이번 제재의 목적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최대의 압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집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풀리겠습니다. 모닝와이드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바로 찾아가서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제로의 상징 회사가 됐습니다. 7개월 만에 이 인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 10,000명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안이 합의됐습니다. 하지만 기존 직원들 불만도 여전히 남아 있어서 본보기가 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공사와 비정규직 노조 측이 악수를 나눕니다. 양측은 비정규직 근로자 3,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지난 7달 동안 39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쳐 국민 안전과 밀접한 소방대와 보안 검색 분야부터 직접 고용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나머지 비정규직 7,000명은 공사가 만든 자회사 2곳의 정규직으로 지위를 바꿉니다. 자회사로 간 근로자들이 공사 정규직이 된 직원에 비해 임금, 근로조건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의체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정규직 근로자로선 새로 정규직이 된 근로자를 무임승차로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자회사 직원이 되면서 생기는 처우나 고용 안정에 대한 불안감과 불만도 문제입니다. 정규직 확대로 인한 비용 부담 때문에 신규 채용을 줄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어쩌면 앞으로 이 공공기관에 신규 입사할 수 있는 문호가 굉장히 좁아들어서 결국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결과적으로 줄어드는 문제. 정규직 전환은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언으로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고용 안정에 화두만 던져두고 기업의 책임만 요구할 게 아니라 갈등의 불씨를 자를 대안을 제시하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지방의 한 국립대 입시 면접에서 면접관으로 들어온 교수가 학생들한테 막말을 하는 동영상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외모, 집안, 사는 동네까지 무차별적으로 비하를 하는데 학생들은 면접이라서 꾹 참아야 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갑질입니다. 정명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치러진 한 지방 국립대 최종 입시 면접. 면접관인 A 교수가 수험생의 용모를 노골적으로 언급합니다. 몸이 좀 뚱뚱한 것 같은데 평상시에 많이 먹고 게을러서 그런가? 아니 근육이 운동 잘 내가 근육이 비계졌어요. 면접 교수는 수험생 가정 환경에 대해 인권 침해적 발언을 이어갑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성적이 가장 많은 남자들이 누구냐면 홀로몬 때는 잘한 아들이에요. 그건 내 얘기가 아니고 통계가 얘기해요. 수험생이 사는 곳도 비하합니다. 중계동 상계동에 옛날에 비빔촌이었는데 요즘엔 뭐 비가번쩍하게 살고 있다네. 너 같은 고등학교 때는 우리 중계동 상계동 완전히 똥냄새에서 안 간다는 동네인데. 면접 교수는 합격 조건이 구타를 견디는 것이란 황당한 말까지 했습니다. 언제나 이걸 때려도 좋다. 그걸 전제 조건으로 해서 가끔 그 같으면 보내고. 맞아도 좋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엔 가족 상황, 용모, 출신 지역 등에 따라 특정인을 불리하게 대하는 걸 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접 교수 A씨는 SBS 취재에 대해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혹시 그런 말을 했다면 해당 학생에겐 사과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정명원입니다.
예고됐던 대로 오늘 굉장히 춥습니다. 서울이 영하 9도, 부산, 광주도 영하권이라서 든든히 입고 나오셔야 됩니다. 직장인들 많이 다니는 여의도역에 저희 기상 캐스터가 나가 있는데 불러보죠. 전소영 캐스터, 많이 춥죠? 네. 네, 정말 춥습니다. 저는 지금 여의도역에 나와 있습니다. 매섭게 부는 찬바람이 심상치 않고요. 볼이 깨질 듯이 춥습니다. 2017년에 찾아온 마지막 맹추위가 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지만 오늘은 무척 추우니까요.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기 내륙과 강원, 충북과 경북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전국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맹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9.4도, 철원은 영하 14.4도까지 내려갔고 충주는 영하 11.8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곳곳으로 많은 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우선 동쪽 지역은 계속해서 대기가 건조하니까요. 작은 불씨 관리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그밖에 제주 먼바다와 서해,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전국에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중부지방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고요. 전국적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이 오르지 못하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3도, 춘천이 영하 4도, 대전 1도, 전주 2도, 광주와 대구는 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중북부 지역에는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역에서 전소영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사일 개발을 주도한 북한 정부 고위 관계자 2명을 추가로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7번째 제재입니다. 워싱턴에서 정화석 특파원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오늘 북한 노동당 군수공업부의 리병철 제1부부장과 김정식 부부장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리병철과 김정식은 장창하 북한 국방과학원장, 전일호 북한군 중장 등과 함께 미사일 4인방으로 불리는 북한 미사일 개발의 핵심 인사입니다. 리병철과 김정식은 지난 7월과 9월의 미사일 도발 당시 김정은 위원장을 현장 수행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특히 김정식 부부장을 고체 연료 기반의 미사일 개발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에 오르면 해당 인사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의 거래가 금지됩니다. 리병철과 김정식은 유엔 안보리가 지난 22일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 2397호에서도 개인 제재 대상에 포함된 바 있습니다. 당시 유엔은 김정식을 북한의 대량 파괴 무기 개발을 주도한 당국자로 평가했습니다. 문우신 미 재무장관은 이번 독자 제재의 목적이 북한을 고립시키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최대 압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화석입니다. 지난 정부 때 위안부 합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된 건지 5달 동안 조사를 해온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피해자 할머니들과 제대로 상의하지 않고 일본과 합의했다는 걸 인정하고 그렇게 된 이유까지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검증 TF는 5개월 동안 진행된 검토 결과를 오늘 발표합니다. 피해자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게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12월 28일 합의가 나오기까지 얼마만큼 정부가 피해자들과 소통했느냐, 그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했다 하는 결론입니다. 합의 발표 당시 피해자가 배제된 채 진행됐다는 문제 제기와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발표될 결과에는 당시 정부가 왜 합의를 서둘렀는지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된 경위도 담깁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수요 집회도 열립니다. 보고서 내용과 수위에 따라 재협상 여론에 더욱 힘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합의 파기와 재협상을 요구하기엔 정부 부담이 작지 않습니다. 일단 일본은 아베 총리의 평창올림픽 참석 여부와 연계시키려는 분위기입니다. 또 잘못된 합의더라도 정부 간 합의를 일방적으로 깬다면 한일 관계는 물론 우리 외교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살아계신 32명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간을 갖고 정부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출산 전 임신 기간에도 여성 근로자에게 최장 10개월 육아 휴직
근로자격이 허용됩니다. 고용노동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여성 근로자의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부터는 여성 근로자가 임신 기간에 원할 경우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휴가휴직 첫 3개월 이후 기간에 지원하는 급여 수준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속보입니다. 숨진 아기들한테 나온 세균과 똑같은 균이 아이들이 맞은 주사에도 들어있는 게 공식 확인됐습니다. 병원 사람들이 이 주사를 만지는 과정에서 균이 묻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장선희 기자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사망한 신생아 혈액에서 검출된 항생제 내성균 시트로박터 프루리균이 아기들에게 투여된 주사제에서도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질본은 수액 완제품 오염보다는 의료진이 주사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경찰과 함께 오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질본은 다만 항생제 내성균 감염과 신생아 사망의 관련성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망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 중인 검사 결과들을 종합해서 규명할 계획입니다. 함께 입원했다가 퇴원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긴 신생아 12명의 대변 배양 검사에선 시트로박터균이 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8명에게서 같은 유형의 로타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한 곳에서 동시에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질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대 목동병원의 상급 종합병원 지정을 보류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지정 평가 기준에 신생아 중환자실 설치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대 목동병원은 신생아 사망 사고로 신생아 중환자실이 일시 폐쇄돼 필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평가에 지정합니다. SBS 장선입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은 오늘 건물 주인과 관리인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건물 주인은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입을 다물고 있고 관리인은 사고 당시에 불이 난 1층 공사 상황에 대해서 말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관리인 김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누수로 생긴 1층 천장의 얼음을 깼다고 진술했습니다. 얼음이 붙은 천장 패널을 떼어내 무릎에 대고 쳐 얼음을 떼어냈다고 말한 겁니다. 경찰은 이 말은 거짓말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 CCTV에서 얼음 제거 작업이 포착되지 않았고 작업 당시 도구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얼음 제거 작업이 처음부터 없었을 수 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화재 원인은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찰은 관리인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건물주가 진술을 거부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확한 원인은 국과수의 감식 결과가 나오는 보름 뒤쯤에야 밝혀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엔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물주 이모 씨와 관리인 김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립니다. 이런 가운데 희생자 4명의 연결식을 끝으로 참사 희생자 29명의 연결식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유가족이 바라는 거는 철저한 원인 규명, 두 번째는 재발 방지, 말로만 우리 국민 살기 좋은 나라 만든다는데 이런 것부터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찰은 또 화재 발생 3주 전 소방 검사를 한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소방 관리 부실 원인과 책임 규명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겨울엔 아침마다 불 소식 빼놓지 않고 전해드리게 됩니다. 간밤에도 타이어 가게, 음식점, 석유공장, 슈퍼마켓 전국 곳곳에서 불이 이어졌는데 정말 자나깨나 불 조심하셔야 할 때입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건물 위로 시뻘건 불길이 잿빛 연기와 함께 치솟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경기 의정부의 한 타이어 가게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라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타이어가 타면서 나온 유독가스 때문에 소방대원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면서 진화에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불로 190제곱미터짜리 건물 1개 동과 타이어 등이 불에 타면서 9,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엔 강원 양양의 한 유명 음식점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00제곱미터 식당 건물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식당 보일러실 쪽에서 처음 불이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엔 경기 남양주의 한 아파트 단지 상가 1층 슈퍼마켓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는 가운데 소방당국은 슈퍼마켓 입구 근처에서 처음 불이 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엔 경기 양주의 섬유공장과 경북 안동의 소주공장에서도 불이 나 소방당국이 2시간 넘게 진화 작업을 벌이는 등 전국 각지에서 불이 잇따랐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당 안에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막말 논란을 빚어왔던 류여해 전 최고위원을 아예 제명했는데 류여해 씨는 홍준표 대표가 여성 비하 막말을 했다면서 맞불 폭로전에 나섰습니다. 권난 기자입니다. 토색구팽입니다. 홍 대표는 후한무치와 배은망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포항 지진에 대한 문 정부에 대한 하늘이 준엄한 경고. 이런 거친 발언을 쏟아냈던 류여해 전 최고위원의 제명이 어젯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확정됐습니다. 이유는 막말입니다. 돌출 행동이나 허위 사실 유포나 이런 걸로 인한 해당 행위, 당의 위신을 훼손한 행위가 상당히 심각하다. 제명 결정이 나오자마자 류 전 최고위원은 맞불 폭로에 나섰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여성에 대한 막말을 했단 겁니다. 막말은 홍준표 대표가 하고 있었습니다. 밤에만 쓰는 것이 여자의 용도라고 했었습니다. 홍 대표는 24년 정치활동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성희롱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당은 최고위에서 또 당무감사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한 당협위원장 62명에 대한 교체도 확정했습니다. 어제 최고위엔 친박계인 김태흠 최고위원이 홍준표 대표 사당화의 들러리가 될 수 없다며 불참하면서 한국당 내 불협화음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중국 당국이 베이징과 산둥성 주민들한테만 한국 관광을 허용했다가 최근에 산둥성은 다시 막았습니다. 베이징은 계속 허용한다고는 하는데 불안불안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베이징시 관광당국인 여유국이 지역 여행사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베이징시는 산둥성과 함께 지난달 28일 한국행 단체 관광을 허용한 곳입니다. 하지만 산둥성이 지난 20일 한국행 단체 관광을 재금지시키는 바람에 베이징시도 같은 조치를 내릴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진행된 회의에선 주로 여행지 안전사고에 관한 교육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행 단체 관광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둥성과 달리 베이징시는 한국행 단체 관광을 계속 허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베이징시 여행사들도 모객 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등으로 한국행 여행을 희망하는 중국인들의 소비 심리가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这个月没有团了，是都预订满了吗？不是预订满了就没有人报，已经截止了。 한국행 단체 여행 전면 재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지만 산둥성의 경우처럼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는 상존하는 게 현실이라고 여행업계는 경계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어떡해. 걱정 마. 알아서 고쳐주겠지. 아니, 첫 차는 내가 얼마나 아껴 탔는데 중고차 값도 떨어질 거 아니야. 어떡해. 그래서? 산지 1년 가까이 된 차도 새 차로 바꿔준다는 거죠? 그럼요. 사고가 나도 자동차만큼은 걱정 말고 타시라고 오직 현대자동차 고객에게만 드리는 어드밴티지. 신차 교환, 현대자동차 어드밴티지 프로그램. 스프라이트. 듣기에도 스프라이트. 매운 게 당길 때 스프라이트. 상쾌한 마무리엔 언제나 기승전 스프라이트. 그날 이후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멈춘 적이 없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늘 함께 달려왔다. 이제 더 빠른 속도로
앞으로 나갈 것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곳으로. Progress never stops. 최초가 최고를 만든다는 생각. NH투자증권의 새로운 시각. 최초로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 the first. 헤지 펀드 최초의 팩트. 최초로 핫해 이젠 최고를 할 때. Yeah. 좋은 증권사 평가 1등 인기 급등. IPO 기업 상장 1등 기사 등등. 최초부터 최고까지 전부 다 우리가 하지. NH롭게 새롭게 NH롭게 새롭게. 투자가 새로워지면 NH투자증권. 속도를 높이는 만큼 중심을 잡아야 하는 길. 내 인생은 지금 하이웨이에 있다. 2018 K7. 이어서 모닝와이드 2부가 방송됩니다. 이사, 더 이상 어려운 공사가 아닙니다. 참 좋은 포장이사 서비스 예스 이사공사. 이사공사를 만나면 이사가 술술. 예스 이사공사 1577 이사공사. 포장이사도 택배 역시 KGB.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깨끗한 알칼리 이온수는 어디에 있을까요? HDR에서 판매하는 깨끗한 알칼리 이온수 생성기. 위장 내 이상 바로 만성설사, 소화불량, 위산 과다 개선에 도움을 주는 HDR에서 판매하는 알칼리 이온수 생성기. 이사, 더 이상 어려운 공사가 아닙니다. 참 좋은 포장이사 서비스 예스 이사공사. 이사공사를 만나면 이사가 술술. 예스 이사공사 1577 이사공사. 포장이사도 택배 역시 KGB. 여기 우리의 선수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꿈을 갖고 같은 땀을 흘리는 우리의 선수들이. 끝내갑니다.